오늘장 수급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시장은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일단 시장은 조정의 필이 납니다. 단기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저 PBR주가 약간 위축되는데 그중에 하나 또 어떤 코스피 대표적인 대형주들이죠. 네, 이를 조정을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당연히 선물 매도를 통해서 좀 어떤 압박을 가한다라는 쪽인데 주식은 얼마 안 팔고 종가상으로는 샀네요. 예, 샀는데 선물로 요리를 하는 과정들이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뺀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가파르게 올라왔던 시장에 대해서 단기 차익 매물을 소화한다. 뭐 이렇게 나쁜 것 같지 않고요. 그 빈틈을 또 그동안 소외됐던 성장주 쪽에 코스닥 종목들이 또 채운다. 뭐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초전도체 또 강세입니다. 예, 맨날 틀립니다만 네, 이쪽에 여전히 시장에서 또 한 축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또 종목별 활발한 모습들이 들어간다라는 쪽들은 그렇게 뭐 부정적이지 않은 모습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떤 선택을 해줬는지 외국인의 시선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저 PBR이 주춤해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은행주, JB금융지주 외국인의 선택을 다 줬고요. 또한 SK그룹주가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스퀘어에도 외국인의 시선이 닿아줬습니다. 이제 다시 성장주의 시간이 다가온 걸까요? 카카오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줬고요. 신성이엔지, 반도체 장비주에서 이제는 2차 전지로 올해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합병이 막바지에 달했고 이제는 배당 기대감까지 솟아나고 있는 대한항공까지 랭크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시노펙스가 첫 번째 위치해 있는데요. 국내에서만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혈액투석기 필터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줬습니다. 무서운 상승세에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 NHN KCP 오늘도 랭크가 되어 있고요. AI 관련주로 비플라이 소프트도 랭크되어 있고 또한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 예고 소식으로 웹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Y랩은 오늘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고요. 애니플러스까지 랭크됐습니다. 이 10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외국인의 수급 특징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특징이 약간 뭐 이렇게 강한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좀 포함이 돼 있고 그밖에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매수가 들어가면서 약간 성장주의 한 축이죠. 이런 쪽들 들어가 있고 그중에서 또 약간 네이버 웹툰의 어떤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웹툰 관련된 종목들 이 두 종목으로 들어갔는데 예, 지금 Y랩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예,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약간 좀 종목들이 확산되는 경향들이 나올 때에 대한 대응들을 외국인들이 좀 보여주지 않나라는 쪽도 이어가고 있는데 좀 작은 종목들도 좀 눈에 띄네요. 예, 그런 쪽에서 종목별 움직임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김민수 대표님의 눈길을 사로잡은 외국인의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 마지막에 있던 애니플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애니플러스는 저희가 그 TV 채널 틀다 보면 나올 겁니다. 아이들 방송 관련해서 유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용 방송, 예, 이쪽에서 수입 시장 점유율 70%, 그러니까 국내 1위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또 한국 드라마 채널과 관련된 K 플러스 운영하고 있고, 게다가 또 극장판 애니메이션 수입하는 쪽과 MD 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굿즈 관련된 쪽들 합정동과 뭐 동남아 이런 쪽으로 뻗어 나가면서 이쪽이 의외로 고수익입니다. 예, 그래서 가격도 비싸게 책정하는데 그 어떤 팬덤에 따라서 소화를 한다라는 쪽들도 하나의 또 사업 축으로 가져가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서 나오는 웹툰, 웹소설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를 기반으로 나오는 애니메이션 관련된 쪽으로 확장되는 과정들 또 하나의 영역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와 함께 말씀드렸던 굿즈 쪽도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 특이한 거는 실적을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해서 작년이 매출이 2배가 찍혔습니다. 2022년도가 580억, 2023년도가 1,100억. 그만큼 성장세를 뚜렷이 보여주는데 이런 성장 대비해서 주가가 좀 위축됐던 부분들이 이제 막 어떤 웹툰 관련된 컨텐츠주를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드라마 사업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 쪽이고 MBC 금토사극 옷소매 붉은 끝동 예, 이런 쪽도 시작하면서 드라마 쪽도 시작을 했고
거기다가 굿즈 전문 기업이죠. 로운 컴퍼니 CNC를 인수하다 보니까 이쪽과 관련된 쪽으로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고 마지막으로 연말 가게 되면 또 인기 있는 전시 이벤트죠. 애니메 게임 같이 연관된 AGF라고 하는 쪽도 전시를 주관한다라는 쪽들도 하나의 성과를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를 통해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실적이 찍히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올해도 아마 매출 자체가 한 20% 이상은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당연히 영업이익도 확장세를 나갈 것이다. 라는 쪽에서 지금 시총이 1,600억대에서 오늘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겠네요. 한 1,700억대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 수준이 어떤 애니메이션 관련된 컨텐츠 업체치고는 많이 비싼 거 아니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시선주는 코스닥에서 애니플러스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애니플러스와 경쟁할 기관의 시선주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에서는 펜오션, 기관이 7거래일 연속 대량 매수에 나섰습니다. 또한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주목을 받았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이 시작이 됐습니다. DI가 랭크되어 있고요. 신한지주도 계속해서 기관이 수급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배당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기관이 시선을 보내주고 있고요. 대우건설도 4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와 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회사가 유상증자를 결정한 더존비존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젠백스링크가 첫 번째 위치해 있는데요. 또 포니 AI와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기관까지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면역항암제 관련주 오스코텍이 기관이 9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녹십자 웰빙도 중국에 진출한다는 소식 속에서 기관이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비트코인이 연내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이 관련주로 우리기술 투자에도 주목을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반도체 관련주 JI테크 까지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오늘 기관의 수급 특징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기관의 특징적인 것은 뭐 반도체 소재 관련된 장비 관련된 업체들 쪽으로 작은 종목이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밖에 뭐 도전비주원 같은 경우 계속 신고가를 이끌 정도로 강하게 끌어내는 쪽인데 오히려 또 바이오 쪽에서 작은 종목들도 매수를 하면서 어떤 매수세 상위까지 올라와 있다는 점은 또 특징적인 모습들인데 중요한 거는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배당을 앞두고 주가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배당 받자 거기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배당 받은 다음 바로 또 차익매물은 아니죠. 배당 받고 바로 또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아직 기관들조차도 약간 어떤 종목별 움직임 쪽으로 강화돼서 시장을 바라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기관의 시선주 선택해 주시죠. 네, 기관이 관심 있는 종목들 마찬가지로 제일 끝에 있던 종목입니다. JI테크라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소재 쪽에 강점이 있는 프리커서, 그러니까 즉 전구체죠. 이쪽과 관련된 쪽에 매출이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특수가스 그리고 또 포토마스크 케이스, OLED 소재 이런 쪽을 하면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어떤 소재 쪽에 주력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지금 부각받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프리커서 관련된 쪽인데 이쪽에 매출이 대부분 SK 하이닉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즘에 또 좀 이쪽도 SK 하이닉스 향인데 라는 쪽에 대해서 재조명을 받는 분위기고요. 올해 또 포토마스크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본 호야 그리고 또 미국의 포토로닉스 한국이나 중국 법인 쪽으로 납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메모리 업황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QA 확대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게다가 또 이 말씀드렸던 프리커서는 당연히 업황 또 개선되기 시작하게 되면 발주 늘어나겠죠. 게다가 특수가스 쪽에서 공장을 새로 설립해서 제3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탄소 포집과 관련된 CCUS 이쪽에서 새로운 사업 하겠다라고 하는 청사진들이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깨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실적인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이 매출액이 한 730억대가 넘어가면서 작년 대비해서 70% 이상 성장할 걸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100억대가 넘어갈 걸로 보여지면서 예상은 한 250% 넘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분위기 나오면서 그러면 마진이 13% 정도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꽤 양호한 숫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장에 대한 기대와 실적 변화에 대한 흐름들까지 안고 주가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기관의 시선주도 코스닥에 마지막 랭크되어 있던 JI테크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주는 애니플러스를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웹툰 관련주 애니플러스와 반도체 관련주 JI테크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조금 더 눈길을 보내고 싶은 베스트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앞에 하던 거 하겠습니다. 예, 앞에 쪽에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재평가라는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단기 매물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또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애니플러스에 대한 주가 흐름들 앞으로 또 레벨업 되는 과정들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 단기 다음 저항 때까지 본다. 그러면 1차로 한 4,500원대 부분이 저항이 있는데 아마 실적 나오는 속도 분위기에 따라서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1차 목표가를 4,500원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3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님의 최종 선택은 외국인의 시선주로 꼽아주셨던 애니플러스 선택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4,500원, 손절 라인은 3,300원,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세워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선주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